반갑습니다. 저는 광고비는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짜고 있는 무자본 창업의 전문가 신태순입니다. 오늘 제로 창업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종의 늑대 저자 넥스트 챌린지 김영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셨는지 가볍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작 더 스타트업 카르텔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네네. 스타트업 카르텔은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필드에서 지금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분들은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네. 이 변종의 늑대는 갑자기 웬 창업이야, 취업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들이 네. 스타트업은 뭐야? 네. 왜 스타트업을 해야지? 그리고 갑자기 정부가 창업을 엄청 밀고 있고, 왜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재밌게 소설처럼 써놓은 책입니다. 만약에 이 책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자, 보고 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 말리죠. 네, 많이 말리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변종의 늑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일종의 어떤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늑대가 사실은 무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새로운 종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종족이 골리앗을 무찔러버려요, 대기업들은.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사라져 버리는 시대, 예측과 계획이 통하지 않는 시대, 백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옛날에 메르스처럼. 네. 뭔가 변종된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배달의 민족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네, 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7, 8년 만에 지금 4조 8천억의 네.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변종인 거죠, 사실. 공유경제에 전단지 끌어모았는데 네. 이게 4조 8천억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새로운 변종의 늑대들, 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그랩, 우버도 있을 수 있고 타다, 요즘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 경제와 충돌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될 거냐, 막아야 될 거냐. 네. 하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파괴적 변종들이 습격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런 공유법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나와서 창업을 하는 회사들, 이런 그렇죠. 쪽들을 변종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게 또 국가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선진국가, 저개발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네. 거기는 법과 제도가 정비가 허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랩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위워크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가 잘 먹혀요. 이런 변종의 늑대가 들어가면 생태계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 억만 명의 회원수를 확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견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가 촘촘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쉽지 않는 거죠. 또 핵심은 어떤 혁신과 기존 그런 규율을 많이 깨트리고 하는 건데, 그 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딜레마가 많네요. 딜레마가 맞죠. 타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편법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편법이 맞아요, 제가 봐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 미래 벌써 도태돼 버릴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중간에 있는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빨리, 빠른 속도로. 그럼 지금은 이제 완벽히 이렇다 할 그런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지금 문화를 조성하는데 좀 앞장을 서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변종의 늑대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법과 제도가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최근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종의 늑대들이 활개를 치도록 해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민들을 이제 정부 관계자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심각한가요? 우리가 무거운 주제로 갔나?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그런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 책을 좀 보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책에 특히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정책 위반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써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책까지 솔루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창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하드웨어를 많이 요즘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무분별하게 지어지면 아시다시피 예산은 막 쏟아붓는데 종업원만 있고 손님은 없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제가 뭐 아시겠지만 건축가를 네. 한 10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콘텐츠를 담아야 되고 스타벅스는 줄 서 있고 왜 비싼 뉴요크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잘 비교 분석을 좀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사실 국내의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도 네. 많이 다루셨는데 어디까지 계속 써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내용을? 이번 책에서 질주하는 글로벌 늑대들을 좀 조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사실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로벌 늑대들이 어떻게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그 다음에 뭐 에스토니아나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인도 한 5개국 정도를 네.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통찰로 오. 좀 파헤쳐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네. 부분도 다루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스타트업 책 나오는데 갑자기 부모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다가 스타트업은 기적의 교육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게 문득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식을 20년을 쌓으면 박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경험을 또 20년 더 하면,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각각 20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존이란 20년의 학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생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50년대 때 우리도 폐허였잖아, 사실은. 네.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기성세대들이 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지금 90년대생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네. 워라벨, 네. 덕후, 소확행, 뭐 온갖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면 몰라. 그렇죠. 풍요로운 시대야. 나는 배고프다. 이런 친구들이 생존이란 걸 알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생존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생존에서 나왔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스타트업이 생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서는 해줄 수 없는 생존을 건드릴 수 있는 본능을 건드리는 게 스타트업에서 해결해 주네요. 우리가 이제 대학에 다니면 지식밖에 못 배우는 거죠. 근데 현장 가면 새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업을 하면 젊은이들이 네. 고민을 하잖아. 월급도 줘야 되고 사회보험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생존만. 그리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람을 뛰어다니면서 만나야 되고 네. 영업도 해야 되고 이 자체가 다 교육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경험을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 야생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스타트업 대학이 스타트업 학교가 스타트업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의 교육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시는 거구나. 젊은 친구들이 생존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뭐 해병대 캠프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막 창업을 한 4-5번 하고 뭐 7.8개월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식이랑 경험이 같이 쌓이고. 네. 근데 이거 쌓여.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60년의 법칙이다, 인생은. 이거를 40살 전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석박사를 40살 이전에 끝낼 수 있죠. 네. 사회생활도 20년을 40살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일찍 시작하면. 네. 그리고 생존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는 거야. 네.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완전 신용불량자 되고 완전 생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서울역에서 좀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생존력을 배운 사람들은 이 지식과 경험을 월등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5세에서 60세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루셨다. 네, 40대 초반에 이루었어. 이 20년, 60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셨습니다. 약간의 그 예지력이 생깁니다. 예지력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저도 좀 한번
관상을 보는 거죠. 네, 복비라도 제가 네. 센터장님 책에 보면 이게 늑대의 야생성을 키워주는 사회라는 주제로 또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즉 이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스타트업들에 대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게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야성을 배워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야성을 배우려면 우리가 뭐 전공 과목 공부한다고 야성이 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창업이 야성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 대표님 창업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님도 그렇죠. 굉장히 근데- 저 야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늑대 같으세요. 네. 근데 그 야성을 키워주는 사회가 바로 정부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야성과 생존력을 배우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으니까. 변종의 늑대가 사실은 그런 책인 거예요. 왜 스타트업을 해야 돼? 너 왜 취업 안 하고 스타트업을 해? 그 내용이 결국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게 돼요. Deep up in my feelings.